안녕하십니까.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현우 강사입니다. 이전 영상을 일단 보고 오셔야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그 영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호기심이 좀 생기셨다면 중력장내 운동 중에서 우리는 수평투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잘하는 비법, 확실한 보장된 1등급을 받는 비법은 내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땐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보고 문제 풀었네, 맞췄네, 끝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최상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 해내고 싶다면 내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이런 해석을 요구한다면 저렇게 난 풀 거야 라고 말로써 얘기할 수 있어야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제로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강조를 하게 될 텐데 수평투사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야구 같은 거 보시면 투수가 이렇게 던지면 가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죠. 그런 과정이 바로 수평투사고요. 굉장히 출제 빈도는 높습니다. 무조건 100% 문제 혹은 두 문제. 솔직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두 문제고 실제로는 한 세네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해줘야 되는 소위 말해 킬러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수평투사라는 게 뭐냐부터 좀 개념을 제대로 잡고 가겠습니다. 자, 수평투사. 자, 수평투사라는 건 우리가 아까 전에 전 영상에서 배웠던 거는 기본적으로 힘이란 무엇이냐?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라는 백그라운드에 대한 로직이 필요한 것이죠. 일단은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니까 바로 힘이다. 그러니까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바로 힘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또 여기서 두 갈래로 나눠지게 해석을 해야 사실은 수평투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인데 이걸 한번 공부해 본 친구들은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속도라는 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오른쪽으로 3m/s 가는 것 플러스 3m/s 가는 것과 왼쪽으로 마이너스 3m/s 가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속력과 속도는 다르다 이 말이거든요. 속력은요 그냥 빠르기, 절대값 그 자체입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3m/s 가냐 왼쪽으로 3m/s 가냐 결국에는 3이라는 숫자는 똑같기 때문에 속력은 똑같죠. 그러니까 즉 빠르기는 똑같죠. 그런데 우리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속도는 다른 겁니다. 속도는 다르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힘은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건 결국에는 빠르기 3이라고 얘기했던 3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도 맞지만 방향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죠. 힘에 대해서 속도 변화시키는 요인이구나. 그러면 빠르기와 방향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둘 중에 뭘 변화시키지?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데 그걸 제가 딱 그냥 케이스별로 나눠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변화시키냐? 그러면 이겁니다. 이렇게 말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빠르기에 대해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방향에 대해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생길 수 있느냐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힘이라는 건 내가 이동하는 운동 방향과 평행할 때에만 바로 빠르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바로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건 힘과 내가 이동하는 운동 방향과 수직해야 할 때만 바로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로직을 잡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 수평투사에 써먹을 수 있는지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동그란 어떤 물체가 어떤 옥상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떨어뜨릴 때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투수가 공을 던지는 것처럼 이렇게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m/s에 우리가 x좌표 그 다음에 y좌표 이렇게 얘기해서 얘를 vx라고 표현하겠습니다. vx라고 표현했을 때 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중력장내 운동이고요. 그 중력 때문에 우리의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중력을 표시해야겠죠. 자, 중력은 어디로 항상 작용해요? 요 연직 방향, 수직 방향으로 항상 중력, F는 mg가 작용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로직에 따르면
힘은 V와 수직할 때 지금 뭐예요? 여기 어때요? 수직하죠? 수직할 때 방향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Vx가 F와 어때요? 수직한다라는 건 결국엔 내 이동 방향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지면에 딱 닿게 되겠죠. 그 과정에 대해서 물리학적인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동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동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또 마지막에 이 지면에 도착하는 과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F와 Vx가 어때요? 수직하죠. 그러면 방향을 바꾸지 빠르기를 변하지 않습니다. 즉 3m/s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 어때요? 항상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Vx도 얼마다? 3m/s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팩터가 되죠.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얘도 항상 F가 항상 요 수직 방향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지면에 떨어지는 이 순간까지도 항상 F는 수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언제 어디서나 얘의 Vx는 무엇이 된다? 3m/s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Vx로서는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Vy, 수직 방향으로는 우리가 맨 처음에는 Vy가 0에서 출발을 하죠. 왜냐하면 그냥 밀어버린 거기 때문에 옥상에서 밀어버린 거기 때문에 Vy는 존재하지 않다. 하지만 우린 뭐라 그랬어요? 빠르기를 변화시키는 건 F와 V가 평행할 때이다 라는 것이고 수직 방향의 Vy와 F는 평행하기 때문에 Vy에 대해서는 점차 속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로 Vy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생기게 되고요. 점차 Vy로 F가 계속 작용이 되니까 여기서 조금 더 Vy가 커지면서 Y로서의 V는 조금 더 속도는 빨라지게 된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케이스로 좀 나눠보면 우리가 X 방향과 Y 방향으로 나눌 수가 있고 X의 방향으로 얘기했을 땐 등, 속, 직, 선, 운동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Y에 대해서는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죠. 저는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국엔 정의를 제대로 돌아가면 이런 분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말 그대로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는 건 뭐죠?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봐봐요. F가 뭐죠?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요. 근데 우리는 F는 기본 교과 개념으로 m, a를 배웁니다. m 곱하기 a. 근데 우리가 질량은 항상 우리 물리 뭐 전체 과정을 통해서 질량은 변하는 값이 아니에요. 어떤 물체가 딱 지정이 되면 질량은 항상 일정합니다. 질량은 일정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A가 증가한다는 건 F가 증가한다는 거고 A가 감소한다는 건 F가 감소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F는 A에 비례한다. 결국에는 힘은 곧 가속도며 가속도는 곧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힘이 존재한다는 건 질량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가속도가 존재할 거고 가속도가 있다는 건 힘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힘은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힘은 곧 가속도라고 얘기한다면 가속도는 결국에는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도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즉 가속도의 의미가 뭐냐면 더할 가짜를 쓴 속도입니다. 속도를 더한다. 뭐 더한다는 게 꼭 플러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바로 가속도가 또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가속도는 곧 힘이고 힘은 곧 가속도가 되기 때문에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똑같이 얘기하면 등 힘은 곧 가속도, 가속도는 곧 힘이기 때문에 등, 힘, 직선, 운동 이렇게도 바꿔서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mg라고 하는 숫자가 m 곱하기 g 9.8로 똑같기 때문에 힘이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결국에는 y는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따로 y 따로 해석해 줄 수 있는 역량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야 문제가 좀 쉽게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은 이렇게 되시고요.
항상 많이 나오는 출제 빈도가 뭐냐면 결국에는 자유낙하로서 그러니까 자유낙하가 아니라 지금 수평투사로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4초의 시간이 걸렸다. 4초의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랬을 때 이 수평에서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한다면 x에 대해서는 등속 직선 운동이 되는 거니까 이에 대한 거속시 거리는 하고 속력 x에 대한 속력 3에다가요. 곱하기 4초라고 하는 4를 곱해주면 12m 이렇게 되고 12m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혹시 조금 선행을 했던 친구들은 어떤 것까지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자유낙하라는 게 있는데 자유낙하라는 건 동일한 높이라고 내가 가정을 해볼게요. 동일한 높이에서 여기서 내가 그냥 뚝 하고 닦으면 뚝 그러면 vy는 0이라는 것이고 vx도 결국에는 0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석할 때 이렇게 x 따로 y 따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y는 여기서 vy 0이고 중력을 받고요. 여기서도 vy는 0이고 똑같이 중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자유낙하와 수평투사가 y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일한 운동이고 그 과정에서 수평투사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 그냥 자유낙하처럼 내려가는데 그때 내가 3m/s만큼 오른쪽으로 툭툭툭툭 밀어주고 있는 것과 것만 차이가 있지 그 이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즉, 그 뜻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어떤 지면에 도착했을 때 동일한 높이라고 얘기한다면 얘가 만약에 4초 걸렸다. 얘가 이렇게 바닥에 도착하는데 4초 걸렸다 그러면 똑같이 4초가 걸려서 여기까지 도착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조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조금 일부러 어려운 걸 준비했고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 이 문제를 한번 띄워봤는데 잠깐 일시정지 버튼을 여러분 누르시고 한번 풀어봐 주세요. 한번 풀어봐 주시고 내가 자연스럽게 풀리느냐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교과 개념상 혹은 제가 전달드리는 한 절반 정도의 양에 대해서는 다 전달드린 거니까 사실은 여기서 좀 풀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못 푸신다 그러면 제가 전달하는 실전 풀이법, 실전 개념, 문제 풀이를 위한 개념이 도입이 돼야 되는 거죠. 일단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한번 풀어봐 주세요. 네, 자 일단은 풀어봤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풀어봤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렇게 이제 비교가 돼요. 아까 얘기한 자유낙하로 B로 뚝 떨기고요. 동시에 같은 높이에서 동일한 아이를 A에서 수평투사로 쭉 갑니다. 그러면 20m/s로 출발시켰을 때 여기서 충돌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한 물체의 운동을 같이 해석할 수 있냐라고 보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근데 이제 기억 보기가 리을이 아니라 L, 이 L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냐? 아까 얘기한 수평, 거리를 잴 수 있냐?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X라고 얘기하는 건 등속, 직선, 운동으로 해석해라.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Y에 대해선 등, 가속도, 운동으로 해석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등, 가속도, 운동으로 해석을 해라.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에는 거속시죠, 거속시. R은 V,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R은 V 곱하기 T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 R,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L을 구하는 방식은 무엇이냐? V를 곱하고 T를 곱하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뭔가 이렇게 나오면 과연 L이 궁금해서 물어봤나?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출제자의 의도는 L이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L은 V 곱하기 T고 V는 일단은 20m/s라고 하는 A의 속력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20을 넣어줄 수 있고 사실은 문제에서 물어본 건 T, 시간입니다. A에서 여기까지 도달할 때 걸린 시간이 궁금한 것이죠. 그 시간이 궁금한 겁니다. 시간이. 그럼 그 시간을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시간에 대한 팩터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죠. 시간? 어떻게 구하지?
지금 A에 대한 팩터가 없고 A에 대한 힌트가 없네. 아까 얘기했듯이 조건이 많으면 또 어렵고 또 적으면 적은 대로 어렵다고 얘기했죠. 이건 적으면 적은 대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바로 힌트로 봐야 되는 게 바로 B에 대한 팩터죠. B가 여기서 VY는 0이라고 얘기하는 중력가 속도가 이제 10이죠. 여기서 10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자유낙하 운동으로 시작이 되는데 충돌했을 때 15m/s였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VY가 15m/s로 변환이 됐다라는 거고 이렇게 변환이 됐을 때 어떤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한다면 그게 곧 A에 대한 속도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얘기는 했고 T라고 얘기했는데 이 T를 우리는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B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구할 수 있구나. 근데 B는 Y에 해당해서는 등가속도 운동이 맞고요. 자유낙하든 수평투사든 Y에 대해서는 동일한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때 결국에는 15m/s가 될 때 속도이자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결국에는 무엇이냐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T는 그 다음에 V는 요 그래프를 좀 그리셔야 되고요. 우리가 당연히 중학교 때 수학에서 배웠을 텐데 얘를 Y라 그러고 얘를 X라고 표시했을 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바로 뭐예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결국에는 기울기잖아요. 그죠? 기울기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시간분의 V가 되는 거고요. 이 시간분의 V가 바로 시간에 따라 속도가 변화하는 요인, 바로 가속도에 정의가 됩니다. 가속도에 정의가 되고요. 중력 장래 운동이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라 얘기할 수 있고 그 뜻은 9.8이지만 여기서는 9.8로 얘기하면 계산이 복잡하니까 10m/s 제곱으로 일괄 통일해라 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기울기가 10이라는 거고 우리는 그 10에 대한 기울기를 생각하면서 1차 함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기울기는 뭐다? 그냥 10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기울기는 10입니다. 그러면 1초가 지나갈 때 10이라는 속도가 생긴다는 거고 그러니까 1초가 지나갈 때 결국에는 10m/s라는 거죠. 근데 15m라는 건 뭐예요? 15m/s라는 건? 15m/s라는 건 결국에는 비례 관계로 봤을 때 1.5초가 된다는 뜻이죠. 1.5초. 그래서 1.5초일 때 15m/s라고 하는 속도에 도달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1.5초가 이렇게 걸릴 때 걸렸겠구나. 얘가 1.5초구나. 얘기할 수가 있고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도 1.5초구나. 그러면 얘는 1.5초니까 2분의 3이죠. 2분의 3이니까 30m가 된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고요. 자,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 자, 볼까요? 힘이란 뭐죠?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죠. 근데 힘은 곧 가속도고 가속도는 곧 힘이죠. 힘의 방향은 곧 가속도의 방향입니다. 가속도는 뭐죠? 여기는 중력 장래 운동이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의 방향이고요. 중력 가속도는 항상 어때요? 지구 아래쪽으로, 그렇죠? 연직 방향, 수직 방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힘의 방향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디귿. A와 B가 충돌할 때까지 1.5초 걸렸고요. 1.5초 걸렸기 때문에 3초라는 말은 그냥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가요? 자, 교과 개념 배울 때 굉장히 말도 안 되고 되게 허무맹랑하죠. 실점 개념을 배웠을 때는 이런 거구나. 조금 더 개념을 이런 관점으로 보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겠네. 근데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실제로 문제풀이 진행됐을 때는 바로 X에 대한 해석, 등속 직선 운동. 그래서 기억에서 물어보는 건 실제로 L이 궁금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시간을 물어보는 간접 화법이었구나. 근데 시간은 우리는 높이로서 구할 수가 있어서 Y에 대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A에 대해서는 더 어떤 조건이 없으니 B로서 구하자. 그럼 B로서 등가속도 해석을 해야 되고 이 그래프 해석을 통해서 기울기는 10인 그래프를 그렸을 때 1.5초가 나온다. 그럼 1.5초일 때 걸린 거니까 넣어서 30m 구하고 나머지도 쭉쭉 풀린다 라는 것이죠. 그 단계별로 하나씩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교과 개념, 실전 개념, 개념에 대한 정확한 학습,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런 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 저건 저렇게 푸는 거구나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해석하면 너무너무 영상으로만 봤을 때 이해가 된다는 건 정말 짱인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100을 얘기했을 때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요. 자, 이런 거 있죠. L은 40m이다. L은 40m이다. 혹은 뭐 3초이다. 이런 거. 어떤 물리량적인 해석을 할 때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그럼 그 량을 어떻게 좀 더 편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 저는 항상 고민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푼다라는 건 사실 FM대로 푸는 거고 우리가 조금 더 빠르거나 효율적으로 푸는 건 제가 딱 정해주는데 일단 잠깐 이거 지울게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조건이 너무 많아도 힘들고 조건이 너무 없어도 힘들어요. 근데 보통은 항상 어떤 조건이 나오냐면 뭐 얘에 대한 속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얘에 대한 높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얘가 부딪힐 때 걸린 시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리,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시간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주어지고 나머지 하나를 구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중력 혹은 물리 전체 역학에 대한 특징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거 하나 꼭 가져가라고 제가 팁 하나 드리는데 자, 일단 이런 그래프를 좀 생각해 보면 기울기가 뭐 10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문제에서는 10인 것이고 사실상 중력 가속도 G라고 일반화를 해볼게요. 자,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V는 이라고 얘기한다면 V는 얘가 기울기가 G니까 얘가 시간분의 V가 되고 V는 GT로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V는 G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VT 그래프에서 넓이가 VT 그래프에서 요 아래 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넓이라고 표시할게요. 넓이가 바로 S, 높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혹시 모를까봐 S는 V 곱하기 T이기 때문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VT 그래프에서의 넓이가 바로 S에 해당이 돼요. VT를 곱하면 V를 곱하고 T를 곱하면 이거 직사각형 넓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왜 삼각형의 넓이가 S죠?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건 일반식이고 정확한 식은 인테그랄을 쓰여서 적분을 시키는 게 바로 S입니다. 그건 조금 어려우니까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걸로 하고 결국에는 VT 그래프에서 넓이가 S라는 백그라운드 로직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V는 GT 뿐만 아니라 S에 대한 넓이를 일반화시키면 이 값이 GT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값이 T가 되니까 2분의 1 S는 삼각형 넓이죠. 2분의 1 곱하기 가로 T 높이 GT 해서 S는 2분의 1 GT 제곱이 되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얘는 S와 G와 2분의 1은 항상 상수기 때문에 S와 T에 대해서 궁금할 때 이 공식을 쓰시면 되고요. V와 T에 대한 공식이 공식이기 때문에 V와 T가 궁금할 때 이거 쓰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시간이 안 주어집니다. 시간이 안 주어진다. 근데 뭐 여기서는 초를 물어봤지만 뭐 요 높이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요 높이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이거 연립을 하면 나오는데 지금 연립할 시간은 없고요. 이 두 개를 T는으로 하고 연립을 하게 되면 바로 2G S는 V 제곱이 나옵니다. 2G S는 V 제곱. 이걸 그냥 외우게 시킵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뭐냐면 S와 V에 대한 팩터가 주어졌을 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고 내가 어떤 문제로서 힌트가 주어졌느냐. 여기서는 속도와 요 속도죠. 요 속도가 주어졌고 높이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중력가속도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어떤 걸 도입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시간을 우리는 구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시간을 구하는 게 목표였고 우리는 V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한 V는 GT. 왜냐하면 G는 고정값이고 V와 T를 궁금해하는데 V가 15m/s로 나왔으니까 여기서 가보면 15m/s는 결국에는 아까 중력가속도 10에다가 곱하기 T. 그러니까 T는 뭐죠? 결국에는 1.5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문제를 풀이하고 FM대로 푸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스피드 있게 S는 2분의 1 GT제곱, V는 GT, 2GS는 V제곱을 통해서 어떤 팩터가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바로 보고 판단하고 문제를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고 어떤 단계별로 주차별로 학습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계획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조금 더 빠르게 누구보다 내가 과학을 잘 못할 수는 있지만 그냥 이건 이렇게 해, 저건 저렇게 해 이라고 내가 일종의 세뇌를 당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얻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목표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보고 이해하고 푸는 게 가장 베스트겠지만 혹여나 내가 그런 능력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건 이렇게 해. V 나왔죠? 시간 물어보죠? 그러면 VT 나왔으니까 이걸로 풀어. 이렇게끔 기계적 풀이법으로 도입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할 수 있어야 과학을 잘합니다. 우리가 목도한 문제가 굉장히 사실은 심각합니다. 우리가 과학을 잘하든 못하든 과학을 못하면 문과로 가면 되고 뭐 도망가면 되고 아니면 내가 물화는 못하고 생질을 잘하면 생질만 열심히 해서 수능 보면 되는데 이젠 그게 아니죠. 나 과학, 사회 못해도 과학, 사회 다 해야 돼요. 그런 융합형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으면 뭐 즐겨라라는 말도 있지만 피할 수 없으면 결국에는 책상에 앉아서 엉덩이에 피가 나도록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야 1등급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강조드리고 싶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화요일 7시부터 10시, 일요일부터 7시, 10시 무료 특강은 저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궁금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것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잠깐 끊어주시고 한꺼번에 잠깐만 끊어주시고 바로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 교재 타겟팅으로 우리가 배재고등학교나 뭐 일단 기본적인 고1, 고2, 고3 연계에 대한 것까지 다 암축적으로 개념서를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교재이고 이걸 바탕으로 최다 적중이자 최다 성과를 낸 교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차로 진행이 되고 아주 예쁘게 민트색으로 만들어 놨고요. 이 디자이너가 다 카이스트 출신 디자이너가 다 하나하나씩 생각하면서 만들어서 굉장히 비싼 값에 이제 교재를 출판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물, 지구과학 내용이더라도 하나하나씩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고요. 뭐 그러니까 꼭 물리화학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물, 지구과학 특히나 제가 또 약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뭐 생물, 화학 이런 거는 뭐 누워서 떡 먹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나씩 이해를 시키고 있으니까 걱정 없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제가 진행하는 클리닉 그 다음에 24시간 진행하고 있는 카톡으로 어떤 질문 서비스 뭐 어제도 뭐 어떤 한 학생이 배재고 학생이 새벽 한 3, 4시에도 연락을 했었고 항상 대답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해를 다 시켜주려고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